라임아, 우리 이거 하자. 싫어요. 라임아, 그럼 우리 이거 하자. 라임아, 우리 이거 할까? 싫어요. 안 해. 뭐 하고 싶은데?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왜 안 하지? 안녕하세요. 토크앤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저는 언어치료사 우정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놀이 단계와 그에 맞는 언어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놀이치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고 놀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잘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보충 설명을 댓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 치료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신 장난감이 이렇게 사람을 태우는 놀잇감이었어요. 근데 제가 맡은 아동은 이런 상징놀이를 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상징놀이가 재미없기 때문에 당연히 타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날 이제 치료 계획의 저의 목표는 타 내려를 하는 거였어요. 그 목표를 하려고 했을 때 치료가 실패했던 경험이 정말 10여 년 전 학생 때 있었거든요. 이와 같이 아이들은 재미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 놀이의 목표를 말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놀아줘야지, 이렇게 언어 활동을 해야지 하시지만 사실 놀잇감을 잘못 선택하셔서 아이들과 놀이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놀이 단계와 그에 맞는 언어 중재를 살펴보시고 또 집에서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놀이 단계는 구성놀이 단계인데요. 물건을 조작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구성하는 놀이입니다. 저는 구성놀이 중에서 존슨의 쌓기놀이 1, 2단계에 해당하는 놀이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어린 이제 영유아 친구들이 오면 하는 놀이가 이렇게 단순하게 끼고 빼고를 반복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곳에다가 끼고를 반복하는 놀이인데요. 이런 놀이는 이제 놀이의 가장 기본 단계로서 단순한 활동이나 행동만을 반복하면 되는 거라서요. 특별한 상징성이 필요하지 않고 또 인지 능력이 조금 발달이 되지 않은 친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성놀이에서 언어 목표는 한두 가지 어휘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 단어의 수가 적은 아동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휘 수가 굉장히 적은 아동에게 새로운 말을 가르칠 때 여기 이렇게 끼는 게 6개가 있기 때문에 껴를 6번 반복시키거나 혹은 질문을 해서 유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두 가지 어휘를 가르치거나 배울 때 이러한 놀이가 되게 유용합니다. 하지만 아동이 너무 단계가 높아서 단순 놀이에 흥미가 없다면 조금 변형한 이렇게 다 낀 다음에 이렇게 공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는 강화를 해줄 수 있는 놀이 도구가 있다면 상징놀이 단계로 넘어간 친구들도 한두 번 이것을 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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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껴! 두 번째로 설명할 놀이 단계는 많이 알려진 상징놀이에 대한 것입니다. 사물이나 행동을 다른 사물이나 행동으로 상징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했을 때 2세 전후로 발달하는 놀이입니다. 저는 상징놀이의 세부적인 발달 단계를 설명하지는 않고요. 도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징놀이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사물에 가까운 크기의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는 상징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소근육 발달이 잘 안 돼서 작은 미니어처를 조작하지 못하거나 인형을 가지고 하는 상징놀이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이 초기 단계에 할 수 있는 상징놀이입니다.
진짜 세탁기는 아니지만 가짜 세탁기를 넣고 빨고 돌리고 이렇게 해서 다 빨면은 꺼내서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세탁기 놀이 같은 경우에는 상징놀이 초반으로 넘어간 친구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놀이인데요. 이게 재미있어 보이지만 끼고 빼고만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세탁기 놀이의 조작이 너무 어려워서 또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장난감이 재미없나?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혹시 조작이 어렵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동이 조작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 바로 언어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중재 없이 이 세탁기 사용법에 대해서 잘 익히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너무 어려움이 없으면 같이 언어 중재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징놀이에서는 다양한 목표와 중재가 가능하지만 너무 많은 수의 단어를 한꺼번에 중재하지 말고 2개나 3개만 정해서 순차적으로 중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놀이에선 굉장히 많은 목표가 있는데요. 문을 열고 닫고도 할 수 있고, 세탁물을 넣고 뺄 수도 있고, 표현 단어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세탁물을 넣고 바지를 넣으라든지 문을 닫아달라든지 불을 켜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시를 따르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따따 두 번만 하면 따따 한 번만 더 해봐. 따따 맞아. 또 해봐. 또 맞았다. 오, 되게 잘했어요. 저는 아까와 같은 상징놀이지만 작은 미니어처나 사람 인형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경우인데요. 시지각이나 손동작의 발달이 잘 되어서 작은 아이템을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을 가지고 하는 상징에 흥미가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놀이는 이렇게 인형을 버스에 태워서 어딘가를 가는 그런 놀이인데요. 인형을 버스에 태우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놀이 단계가 혹시 낮은 아이는 이렇게 사람을 태우는 인형에 사실 관심이 없고 그냥 버스를 밀고 자신이 움직이고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놀이 단계나 언어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사람을 굳이 태우지 마시고 밀고 가고에 집중을 하시고요. 이 아이가 이제 이거 너무 많이 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이들이 좀 흥미가 없어도 한두 번 이렇게 태우는 것을 유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징놀이에서는 앞에서와 같이 타, 내려, 가자 등 다양한 어휘 목표를 가지고 2, 3어 조합을 유도할 수 있고요. 또 인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누가 탔어? 누구한테 줬어? 누가 갈 거야? 와 같은 다양한 의문사 질문들도 할 수 있고요. 엄마가 버스에 탔어. 엄마가 버스에서 내렸어. 와 같은 다양한 듣기 과제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누가 먹어? 태연이가 먹자. 세 번째 상징놀이는 사회적 역할놀이인데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역할을 하는 놀이입니다. 역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사고와 화자와 청자를 구별해서 자신이 할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실시하면 좋고요. 36개월 이후에 발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사러 왔어요? 뭐 드릴까요? 연두색 수박이요. 이거 수박이요? 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놀이 단계가 낮은 아이를 그냥 낮은 단계에서만 놀면 결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단계가 높아지고 또 놀잇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언어 중재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제한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특별히 놀이 선생님이 아니시더라도 치료사가 어머니가 유도해서 아이가 상징놀이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신다면 그 놀이를 중재하셔야만 언어에도 반드시 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놀이 단계 2탄으로 스토리가 있는 놀이, 또 책을 통한 언어 중재편이 있으니까요.
2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버튼을 눌러주세요.